뭐 만 배씩 오르는 뭐 그런 투자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저는 이 신생 자산,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초창기 투자 기회고 그래서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봉천동의 현인 봉현이 형이라는 필명으로 이번에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책을 쓴 작가이고요. 본업은 10년차, 10년차 비트코인을 모으다가 고지혈증에 걸린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월급으로 저는 이제 우량 자산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매도 없이 모아가는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평단보다 많이 내려오면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하는 그런 적립식 우량자산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혈증에 왜 걸리신 거예요?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야식 많이 먹고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30대 중반이시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너무 비트코인 차트만 보지 마시고 나가서 운동 많이 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요즘 달리기 좀 다시 하신다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셔서 금방 또 회복하실 겁니다. 네. 그러면 또 질문을 드려보면은요. 네네.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가 진짜 장안의 화제예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힘차게 역주행 중인데 순위가 우선 인기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인기의 비결은 제가 봤을 때 뭐 제가 잘 썼다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을 많이 주목하고 있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관심을 받은 것도 있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도서가 많이 있지만 그 실제로 이게 비트코인이 왜 좋고 그래서 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지 를 어떤 가상자산 업계와 무관한 사람의 언어로 쓴 책이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관심이 이제 막 많아지는 단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을 위한 책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그 시장 상황이랑 그 수요가 맞아가지고 책이 감사하게도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 대치동 스터디 카페에서 같이 고3 친구들이랑 글 쓴 거예요? 네,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같은 테이블에서 그들은 공부하고 저는 책을 썼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과정이 있었군요. 네. 그 주변 평들이 되게 좋아요. 쉽고 잘 읽힌다고. 네, 아무래도 이 책은 그 정말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아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뻔한 내용일 수 있지만 제가 실제로 제 주변한테 비트코인을 전동하면서 이제 막혔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쓰다 보니까 아마 비트코인에 원래 부정적이셨던 분들도 그 책을 읽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좀 평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비트코인 그 얘기 많이 하고 그랬는데 불과 계좌 만든 지 한 두세 달 전인가.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그 전까지는 뭐 저도 얘기 많이는 안 했고. 근데 이제 유튜브를 보시니까 이제 비트코인 그 컨텐츠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결국에는 열신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알더라도 사실 진짜 안다라는 거지 그걸 깊이 있게 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또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어요. 네네.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근데 사실 그 제가 지금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고 또 어제도 야근 10시까지 했고 그래서 삶이 사실 달라진 건 없고 제가 또 직장인이다 보니까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사실 크게 삶에는 달라진 것도 없고 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랐더라도 제가 그걸 팔아서 포르쉐를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당장 삶의 질도 달라진 게 없고 똑같지 않나요? 달라진 건 없습니다. 맞아요. 그냥 살고 있어요. 그 유튜브 구독자도 되게 많이 늘셨잖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반응도 너무 좋고. 제가 또 이 유튜브 영상을 이제 자주 못 찍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리고 컨텐츠도 많이 못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제가 이제 옹달책방에서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나눴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신뢰를 해주시고 또 그러면서 제가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업해서 번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매월 나오는 그 월급만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간의 질문을 하나 드리면 진짜 그 막 3천만 원, 4천만 원 때도 사신 거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억이 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고 책도 잘 팔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저는 여전히 이 신생 자산이 초창기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물론 뭐 이제 뭐 500원, 뭐 1000원, 만원 이렇게 사는 그 뭐 만 배씩 오르는 뭐 그런 투자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저는 이 신생 자산,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말 시기를 늘려보면 여전히 초창기 투자 기회고 그래서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저희 또 고래동 공부 네. 거기에 와서 강연도 해주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강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원래 다 좋으신 거 아닌가? 너무 열정적이셔가지고 다들 최연소 강연자로서 네. 다들 너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전자지갑에 네네네. 비트코인을 옮기는 것을 되게 강조해 주셨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좋아서 네. 한번 운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조금 더 폭넓게 네. 시청자층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네, 우선 그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 듣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신다라고 이제 가름하고 또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이제 그 투자자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업비트나 빗썸이나 또는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 비트코인을 사실 보관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거래소에 두거나 거래소 밖에 제 개인 지갑에 두거나.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지갑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이제 정확하게는 비트코인이 이동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에 존재하고 그 블록체인에 접근하는 비밀키가 이 하드 월렛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지갑에 저장이 되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비트코인의 진짜 장점을 온전히 활용하려면 그 거래소가 아닌 이 개인 지갑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또 지갑에 옮겼다가요. 네네네. 그 매도를 또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이렇게 옮기려면 좀 번거로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우선은 그 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사잖아요. 네. 그러면 금반지를 집에 가져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번거롭더라도 팔고 싶을 때 다시 가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랑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번거롭지만 실제로는 제가 물리적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옮기는 건 쉬워요. 네, 그래서 전혀 번거롭지 않고요. 오히려 그 거래소에 그대로 두면 가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매도 충동을 참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한번 그 개인 지갑을 통해서 이렇게 좀 장치를 걸어두면 오히려 장기 투자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저도 이 코인을 한번 이렇게 옮겨 보니까 네.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뭔가 이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근본적인 철학을 내가 실행을 하면서 네. 몸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전까지는 머리로만 이해를 했다가 막연했던 게.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또 이게 그냥 사고 팔고 네. 그냥 그런 거가 나도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딱 옮기고 나면은 이제는 진짜 이게 여기가 끝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최종 책임을 지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근데 대신 이제 거래소에서 빼서 개인 지갑에 보관할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재산에 대한 주권이 생기지만 반대로 책임도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뭐 급하게 옮기실 건 아니고 이 생태계에 대해서 이 지갑이나 아니면 비트코인의 그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 보시고 옮기는 걸 추천드리고 이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낯선 거랑 어려운 건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약간 비유를 하자면 결혼을 네. 많은 분들이 이상을 꿈꾸면서 하지만 네네. 현실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책임도 많이 져야 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단순히 수익률만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네. 이 자산이 어떤 때 필요한지, 맞아요. 유사시 어떨 때 활용이 될 수 있는지까지도 같이 공부를 하시고 이제 바라본다면 네. 또 더 긴 안목에서 바라보신다면 아마 공부를 또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봉현님께서 또 이렇게 지갑을 네. 많이 강조해 주시고 네. 진짜 필요한 거고요. 네. 실제로 그 사토시 나카모토의 네. 친구 중에 블록스트림 그 아담백이잖아요. 같은 네네. 그 코어 그룹에 있었던 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분이 블록스트림 그 아모지갑도 만드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거 되게 강조하시는데 그리고 그 블록에 보니까 그 예전 트위터 대표였죠. 그 블로그의 잭도시요. 잭도시. 네. 그분도 완전 비트코인만을 위한 지갑을 만들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이 비트코인의 핵심 철학이 네. 그 개인 지갑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이제 봉현님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강조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그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 들어가지고 저도 우리 사회에 제가 미약하지만 기여하고 싶어가지고 좀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사실 비트코인을 가지고 단순히 이제 지갑에 보관하는 용도만 이제 사용하지만 나중에 진짜 비트코인 외에 생태계가 커지면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것들이 많아질
많아지거든요. 개인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뭐 탈중앙화된 어떤 금융 서비스를 제가 은행이 돼서 제공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거래소에 둘 게 아니라 개인 지갑으로 둬야 되는데 정말 먼 미래까지 생각했을 때 단순히 지금은 디지털 골드라고 해서 금을 안전하게 보관한다는 개념이지만 나중에 이 비트코인을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하려면 또 반드시 필요한 어떻게 보면 기술이죠. 지식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기술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저랑 같이 천천히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자본주의의 핵심은 자본이고 자본은 소유권에서 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도 보면은 뭐 국가들이 그게 큰 변혁의 시기 때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그거에 대한 혁명을 하는 맞습니다. 국가와 아닌 국가 간에 이게 미래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조금 한 거고 북한은 안 한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진짜 이게 소유권에 대한 철저한 공부가 필요한데. 맞습니다. 진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초등학교 애들이 그런 걸 이해할 때 야무지갑에 몇 번만 옮겨 놓으면 그게 공부가 아닐까 살아있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전거를 우리가 머리로 배우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타면서 넘어지기도 하면서 배우면 좀 확실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내보고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소리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잘못 입력해서 뭐 잊어버린 경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러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거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갑을 강조해 주시니까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만나기도 하니까요. 그 여러 업체들, 그 지갑 업체들 또 암호화폐의 그 유망한 기업들이 봉현님께 되게 접촉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미팅도 많이 하시면서 요거는 진짜 어디서 지금 쉽게 듣지 못하는 정보들인데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그 정보는 이미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어떤 게 더 좋은지 이런 걸 사실 구분하기가 사실 어렵다고 생각 드는데요. 우선 제 본업에서의 경력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그룹사에서 이제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을 검토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구현하는 그 어떤 회사들도 사실 미팅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 비트코인 투자 관련돼서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국내 뭐 메이저 대부분의 이제 뭐 암호화폐 지갑이나 뭐 이런 또 거래소 같은 이제 그 담당자들을 사실 운이 좋게도 면담할 기회가 있었고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비트코인 지갑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되게 딱 단순합니다. 그냥 비트코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관하는 방법이 거래소랑 개인 지갑이 있고 그럼 그 개인 지갑이 종류를 크게 나누면 뭐 이제 인터넷이나 블루투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자의 편의성 때문에 연결된 지갑이 있고 사용자의 편의성은 조금 낮추더라도 보안성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에어갭 방식이라고 하는 이제 NFC나 뭐 블루투스 통신 모듈이나 와이파이 같은 것들이 완전히 차단된 그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그러니까 확률의 게임이지 원래 해킹이라는 게 기대되는 수익이 높으면은 기술이 발전해서 그걸 해킹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 어떤 그 지갑 회사가 주장하는 그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또 비교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좀 고르기 어려우시면 제가 제 채널에 이렇게 리뷰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다 예를 들어서 88점부터 92점까지라고 한다면 92점을 가지고 100점짜리 지갑으로 활용하려면 결국엔 사용자가 이 보안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현님은 그럼 지갑을 몇 개 정도 쓰세요? 제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갑이 지금 12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럼 코인이 12개 있는 이게 비트코인이랑 그 상관없이 제가 봤을 때는 시중에 있는 거 제가 거의 다 써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편의성이 좋은 것도 써봤고 편의성이 안 좋은 것도 써봤고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또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원산지 때문에 또 제조국이 못 믿겠다 이래가지고 또 막 주장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제가 직접 비트코인 지갑까지 하나 만들었어요. 그 만들었다는 거는 이제 이 메모리 보드랑 카메라 모듈이랑 사가지고 이제 오픈 소스까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없는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까지도 제가 쓰고 있는데 뭐 이게 그 어떤 사용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뭐가 더 좋을지 나쁠지는 선택하는 문제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에어갭 방식의 지갑 이런 걸 추천드리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직접 만드신 거는 그거 근데 진짜 그런 걸 만들고 싶으세요? 마음에서 동기부여가 생기세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에 처음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일 때는 그냥 뭐 대충 보관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자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한 번씩 의구심이 들 때가 있는 거죠. 혹시라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갑으로 옮겼는데 네, 제 책임이 온전히 저에게 있다 보니까
더 안전한 방식을 야. 이제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렇구나. 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갑을 10개 이상 보유하게 됐는데 실제 쓰는 건 그렇게 안 많고 한 2개 정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참 그 지갑을 이제 저는 봉현이 형님이 강조해 오신 게 하루아침이 아니라 몇 년 정말 됐죠. 몇 년 동안 보면서 계속 이게 방식도 계속 공부하시면서 하는 걸 저희 다 맞습니다. 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참 그거 보면서 자 저런 열정이 어떻게 해서 오시는 걸까 오는 걸까. 그제 저는 그런 게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근데 이게 저가 원래 직장인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돈이 거기에 다 들어있으면 신경이 가게 돼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기록들을 다 블로그에 올렸고 또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지갑 회사들에서도 연락이 와가지고 또 불편한 점 같은 것도 물어보고 또 개선 포인트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있어가지고 저도 일단은 그런 이 지갑 산업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필요한 것들 의견 같은 거 전달하고 있고 뭐 드리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한 6개월 전인가 LG전자에서도 네. 안무지갑 만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요즘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아무래도 이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커지면 전 자연스럽게 이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넘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자체만으로는 사실 대기업이 하기에는 비즈니스가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처럼 한동안은 중소기업들 우리가 흔히 못 들어봤던 기업들이 할 텐데 그래서 조금 이게 제가 필요하다라고는 강조했지만 정말 잘 골라서 선택하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도 사실 주의를 기할 부분이 많으니까 또 조심하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 한번 여쭤볼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가격이 이제 9천만 원까지 빠졌다가요. 네. 1억 원 또 뚫었다가 또 네. 조금 내려오고 네. 달러로 보면 한 6만 9천, 7만 천 요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려보는 시나리오 같은 게 있을까? 뭐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보통은 이제 과거 3번의 반감기 패턴을 가지고 이제 이번 4번째 반감기도 동일하게 대입해서 어느 시점이 고점이 될 거고 또 어느 시점은 빠질 거니까 뭐 그런 전략을 이제 시나리오를 세우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펀더멘털이 완전히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쉽게 예를 들면 뭐 초등학생이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성장통은 있겠지만 반드시 성장한다. 그래서 지금은 계단식 우상향을 생각하고 있고요. 조정이 오더라도 깊지 않을 거고 가더라도 길지 않을 거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더 모아가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1억 찍고 나서 8,800만 원까지 다시 떨어졌었거든요. 8,800? 네, 8,900까지 업비트 기준으로 떨어졌는데 그때 김프가 10%가 넘었었어요. 와. 저는 그 연금저축 펀드 깨가지고 또 매수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 깼어요? 네.